2020년 6월 3일입니다. 6월 30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저께는 6월 29일 30여 년 만에 민주주의의 조종이 내렸습니다. 일당 국회가 된 겁니다. 일당 독재 국회가 되었습니다. 참 비참한 어저께 국회 의회주의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어린 의회주의를 보면서 어린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또 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회복이 될는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로 불거질는지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네, 소식 전하겠습니다. 어저께 조기숙 교수, 이화대학교 조기숙 교수, 아주 친문이 아니고 친노의 최강성 지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숙 교수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고, 당시에 지금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했었습니다. 최강의 친노라고 불리는 조기숙 교수가 어저께 그 언론에 난 그런 모든 거에 가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심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전문가 얘기도 좀 듣고, 또 어떻게 하라, 정책에 부동산 정책도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하자마자 친문한테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친문 지지자들, 사이버 부대들이 나서서 조기숙 교수를 갖다가 이름 말할 수 없이 짓밟았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난 현상인데 아닌 게 아니고, 그러다가 저녁 때 조기숙 교수가 할 수 없이 게시했던 글을 내렸습니다. 두 손을 들어버린 거죠. 친문들이 반역자라는 그 무서운 공격을 했기 때문에 게시글을 내렸습니다. 이 조기숙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을 비판을 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소위 친문의 강성 지지층이 무례하다면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드디어는 반역자라는 말까지 반열에 올렸습니다. 그러니 조기숙 교수가 견딜 수가 없었겠죠. 이화대학 교수인데요, 여성,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었던 분이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입니다. 게시글을 지워버렸습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 홍보수석 비서관을 지낸 조 교수의 글이 화제가 되면서 만발했습니다. 왜 화제가 만발했겠느냐? 친노의 강성 조기숙 교수의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홍보수석, 민정수석 나란히 수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교수였습니다. 옳은 얘기를 한다고 조기숙 교수는 했습니다. 그러나 강성 사이버 부대들은, 강성 친문 사이버 부대들은 그걸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조기숙 교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역자라고 거친 비판을 쏟아내는데 견딜 재간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겠죠. 이 조기숙 교수는 지난 28일, 그러니까 오늘이 6월 30일이니까 이틀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전세 생활이라는 그런 글을 올려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글이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조기숙 교수는 문 대통령 최측근 인사의 전언이다, 이렇게 전언이라고 전제하고,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문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폭락할 테니까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문 대통령의 말을 인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아주 정확한지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하고 따끔하게 충고를 한 겁니다. 뭐 그렇게
그렇게 아픈 충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정확한지 좀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에 일부 신문 사이버 부대들이 지지층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따 대고 일국의 대통령께 무례한 사로 까내리라는가? 벼슬을 안 줘서 섭섭한 거냐? 반역자가 되는 것이 노통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러면서 온라인에서 조기숙 교수는 아주 정말 기진맥진할 정도로 기절초풍했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그 글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보면서 뭘 느껴야 됩니까? 진중권 교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니, 아주 강성 친노인 조기숙 교수마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걸 보니 이 정부는 운이 다 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운을 다하기 전에 조기숙 교수가 먼저 운을 다한 것 같습니다. 왜? 글을 내려버렸으니까요. 왜? 친문 사이버 부대의 공격이 너무 무서웠고 잔인했기 때문이죠. 자, 이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야 됩니까? 이걸 자꾸 얘기하지만 이 친문, 이 사이버 부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한 말씀만 하면 없어집니다. 이런 짓 하지 마라, 민주국가에서. 여기는 자유주의 대한민국 민주국가다. 한마디만 해도 싹 없어지는데 이런 홍위병 같은 중국의 옛날 마오쩌둥이 했던 그 홍위병과 같은 이런 짓들을 하는 이런 내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얼마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도 당했고 금태섭 전 국회의원은 엄청나게 한두 번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사이버 공격수들을 정벌할 것입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사이버 공격받은 사람들이 사이버 공격대를 분명히 공격을 해서 아주 참혹하게 없애버릴 것입니다. 네. 사이버 이 공격이란 것은 아주 야비하기 때문에 인류에서 없어져야 될 또 근절돼야 할 그런 패습입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이런 것이 편한다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어떤 국가 시스템화에서는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판은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악랄할 정도로 반역자라든가 이런 야비한 용어를 사용해서 인격을 훼손하고 소위 인격 살인을 해가면서 이런 사이버 부대의 행동은 어느 나라 어느 사람들한테도 인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인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 일국의 대통령께 무례한 언사로서 내리려는가? 벼슬 안 줘서 섭섭하냐? 반역자가 되는 것이 노통 앞에 부끄럽지 않냐? 하면서 온라인에서 맹비난을 쏟아내니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인들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조용히 그 글을 다시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글은 이미 언론에 배포돼 있고 진중권 교수 말대로 이제 친문들, 친노들이 그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네. 오늘 6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6월달 마지막인데 이제 7월달 되면 그 찌는 더위 속에 더 가슴 찌는 듯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절대로 더위에 지치지 마십시오. 또 답답함에 지치지 마십시오. 국민들의 포효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네.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새벽, 동력, 태양이 떠오르기 바로 직전이 가장 추운 법입니다. 지금이 바로 태양이
동력의 뜨기 바로 직전에 새벽 가장 추운 계절입니다. 네, 희망입니다. 절망은 없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